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14일 미국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가진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올해 공동성명에도 넣을 것을 제안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SCM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거나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SCM 공동성명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귀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을 카드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SCM 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빠진 것은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방위 공약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하는 건데 그 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다만 방위비 협상 관련해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우려 표명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기하려는 전략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는 과거 미국 대통령은 관심도 없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한 게 있다라며 두 장관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양 장관 선에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수 장관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서 장관은 SCM 모두 발언에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자권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자권의 한국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포함한 미래 연합사로의 전자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검증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엔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속히 진척시켜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평가해 나가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이라기보다는 전환을 좀 더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에 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그것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어져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나토와 다른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SCM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입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미 방위비를 압박하는 데 대해 한국도 한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선택하겠다는 센 발언인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역화에 대한 우려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을 상대로 무모한 방위비 압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침을 날린 셈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이 대사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 측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줬고 내부 검토 결과 수용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신 양국 장관이 당초 기자회견 때 하려고 한 발언은 SCM 시작 직후 언론에 공개된 형태의 모두 발언으로 대체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회견 취소를 요청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예정된 회견을 취소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임을 감안하면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 결례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현안들이 기자회견에서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신형 무기를 선보인 데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경우 득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방위비 압박을 표명한 것과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에 대해 엄중한 무게를 싣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번 SCM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서도 서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방미하는 등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지만 결국 SCM의 백미인 공동기자회견은 무산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미 대선에서 아직까지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격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어떤 돌발 발언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